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주차는 두 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강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EBS 우리나라 교육방송에서 제작한 다큐 프라임 돈은 빚이다 하는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여러분 찾아서 시청하셔야 됩니다. 1시간 정도 60분 정도 되는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 다음에 제가 오늘 2강 이 동영상 강의에 대한 논평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에서 왜 돈은 빚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주차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설명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본주의 경제는 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는 캐피탈리즘은 경제 시스템입니다. 경제 시스템, 그죠? 경제 시스템이다. 이코노믹 시스템이다. 경제 시스템. 그리고 어떤 경제 시스템인가? 사유재산을 토대로 해서 이 사유재산이 사유재산,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몫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나 특정한 그룹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그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마트폰 집에 지금 그 아버지, 어머니, 동생, 언니, 여러분 이렇게 다 스마트폰이 5대, 6대 있지요. 다 개인 스마트폰이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이게 사유재산.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본주의 그 경제 체제는 이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이 생산수단,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토지라든지 자본이라든지, 그죠?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봉건제 사회에서는 노예라든지 노예 제도가 있어서 이 주인이 사람을 노예로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소나 가축처럼, 그죠? 그러나 이제 근대 사회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자각되고 이런 노예 제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이제 개인이 어떻습니까? 노동력,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하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생산 수단, 토지라든지 자본이라든지 공장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윤을 목적으로 사유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 시스템을 우리 자본주의라고 한다. 이런 정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사학자들, 영국의 경제사학자들, 몰스도업이라든지 이런 경제사학자들은 자본주의를 개인의 노동력이 저 개인은 여러분 백유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김철수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자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개인은 물론 여러분 이미자라는 사람 이름을 아버지가 이명희라고 붙였으면 이명희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그럼 백유성이라는 사람은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찍고 있단 말이에요. 동영상 강의를 찍으려 하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글을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노동력이라고 한다. 노동력, 그죠? 레이버 포스다. 포스, 노동력. 자, 여러분 개인은 김철수나 홍길동이나 이미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 개인이 노동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노동력. 이 노동력이 여기 딴 상품처럼 거래되는 시스템을 자본주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에 가서 알바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김철수라는 우리 공공인재학부 공공경영 전공하는 2학년 학생이 동두천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알바를 한다. 그러면 스타벅스의 매니저는 우리 김철수 군 인격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김철수 군이 제공하는 노동력을 구입한 것이죠. 노동력을 구입한 것이다. 그죠? 노동력. 거기 와서 커피를 믹스하고 커피를 또 이렇게 그라인딩 갈고 그다음 커피를 내려서 고객에게 전달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김철수 군이 제공하는 노동력이단 말이에요. 그죠? 김철수라는 인격을 산 것이 아니고 김철수 군이 제공하는 노동력을 구입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경제사학자들은 자본주의를 정의할 때 이 노동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상품처럼 똑같이 거래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한 것이 바로 자본주의 이코노믹 시스템, 경제 시스템의 출현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 그 자본주의 그 시스템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하러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침에 일찍 제가 이제 여러분 전철 타고 오는 사람들은 알겠습니다만 덕정역 근처에 그 덕정 중학교 그 중학교 앞에 많은 그 공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봉고차를 타려고 아침 7시부터 뭐 7시 몇 분 사이 대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봉고차를 타고 공장에 일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일용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일용 노동자들, 여러분, 뭐 중앙인력, 뭐, 그 다음에 직업 소개소, 이런 거 있죠. 하루에 일당 버는 이 파출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 현장에 가서 여러분 그 세칭 말하는 노가다, 이 단순 노동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 그죠? 아니면 농장에 가서 그 채소를 뭐 깻잎을 따고 하는 이런 일들 다 일용 하루하루 일하고 그 일당을 받는 그런 이 노동 형태죠, 그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노동력을 파는 거잖아, 파는 거.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그 운영된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본주의는 그 유럽의 뭐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대단히 발달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 2주차 2강에서 보실 돈은 빚이다 하는 이 EBS 만든 다큐 프레임을 보시면 이 자본주의의 이 경제 시스템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그 비중, 은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죠? 이게 여러분 자본주의 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은행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는 이게 이윤, 시장 그죠? 화폐 같은 은행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자본주의 기구인데 그래서 자본주의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이 생겨나고 또 그러니까 초기에 이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뭡니까? 오늘 같은 생산보다는 상업 이런 것들이 발전했죠. 상업, 그죠? 상업이 발달해서 뭐 동인도 회사 같은 이런 그 회사들이 생겨서 이 동양이나 이쪽에서 향료라든지 이런 것을 이 수입해가지고
영국이나 유럽에 갖다 팔고 그 상인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그런 그 시기가 있었죠. 그죠? 있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시청할 EBS 다큐 프라임 돈은 빚이다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외국과 이 수출입을 하거나 여러분이 외국 여행을 갈 때 가장 그 많은 사용되는 화폐가 어느 나라 돈입니까? 일본 돈입니까? 미국 돈입니까? 중국 돈입니까? 미국 달러죠, 달러. 그죠? 미국 달러. 미국 이 달러는 미국 달러.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자 하는 이런 2차 재난지원금 주자는 주장이 있고, 저도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그 지난 1학기 동안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서 주는 지원금을 20만 원 받았어요. 20만 원 받았다. 그죠? 그런데 이 20만 원, 여러분도 아마 서울이나 뭐 각 지역별로 이 재난지원금을 식구 수대로 받았을 터인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국무총리가 주는 겁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여러분 주는 겁니까? 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죠?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여러분이 사용하지만, 우리가 쓰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손자, 손녀들, 후손들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빚이 된다. 빚. 그래서 국가 채무 얘기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은행, 지금 여러분 돈은 빚이다 하는 EBS의 다큐 프라임의 강의 안에서는 자본주의 그 경제 체제의 은행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고 있다. 그죠? 은행은 원래 그 영국에서 영국이 이제 자본주의의 뭡니까? 아주 그 최초로 출현하고 자본주의 발전한 나라 영국 아닙니까? 그죠? 영국인데, 영국에서 이 금을 세공하는 업자들, 과거에 이 금은 요즘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신라 시대에 그 무덤이 출토돼서 금 귀걸이 같은 것하고 금으로 된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발굴되었다. 지금 1000년 전의 신라 시대에도, 그죠? 신라는 황금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은 대단히 가치가 있고, 또 금은 물건을 사고 팔고 교환할 때 중요한 그 수단으로 활용됐던 그 중에 하나가, 금속 중에 하나가 이 금입니다. 그죠? 금. 그래서 금을 이렇게 세공하는 업자들이 사람들이 처음에 금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무겁지 않습니까? 그죠? 무거우니까 금과 관련된 이 보관증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 거래를 해보니까 대단히 편하거든요. 편해서 그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용하다가, 그 다음에 그 다큐 프라임 안에도 여러분 나올 텐데, 그래서 금 세공업자의 금고 안에 금을 보관해 놓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았다. 그것이 이제 은행의 이 시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은행에는 여러분 통장들 다 가지고 있죠. 통장 가지고 있죠. 자, 통장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은행 창구에 돈을 10만 원 예금하면 10만 원이 은행 통장에 10만 원 예금되었다 찍혀죠. 그럼 은행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0만 원에 대해서 뭘 줍니까? 이자 주죠, 이자. 지금 대단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은행에 예금해 두어 봐야 별로 이득이 될 게 없습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여러분에게 이자만 주고 그 돈을 가만히 둡니까? 두지 않죠.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이 빌려준단 말이에요. 빌려준다는 거죠. 그죠? 빌려주는데 그걸 돈을 싹 다 빌려주면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면 그 돈을 내줄 돈이 없기 때문에 다 빌려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불 준비금 제도라고 해서 그걸 뭐 10% 정도 몇 퍼센트 이렇게 은행에 보관하고,
나머지 돈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맡긴 돈 10만 원을 가지고, 만 원은 은행에 보관하고 있고 9만 원을 딴 사람 빌려주는 거예요. 9만 원을 빌려주면 어떻습니까? 은행은 실제 10만 원을 가지고 19만 원이라는 돈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이 신용 창조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과정으로 이 신용이 창조되고,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또 어떻다 그럽니까? 이게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올라간다. 그죠? 1차 대전 이후에 독일, 1920년에 독일이 전쟁이 치고 나서 그 전쟁 배상금하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생겼죠. 그죠?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도 뭐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생겼는데, 앞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돈이 지금 이자율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틀림없이 올 것이다. 미국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FRB라는 우리나라에 말하면 한국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민간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민간 기구가 하고 있는데, 이 FRB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이사들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사실은 민간 기구입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 기구입니다. 이 FRB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미국의 12개 연방준비은행과 4,800개에 달하는 은행들을 컨트롤하는, 달러에 관한 달러 통화량, 달러를 많이 찍어낼 것인가 안 찍어낼 것인가, 이자율은 얼마나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이런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944년에 브레튼 우즈에서 44개국이 모여서 미국의 달러를 세계 무역의 기준이 되는 기축 통화로 하자 하는 걸 결정했습니다. 그죠? 결정했다. 그래서 35달러를 내면 금 1온스 하고 교환해 주는 것으로 1944년부터 1971년까지는 미국 달러를 가지고 가면 연방준비은행에서 금으로 바꿔줬어요. 금으로. 그런데 1971년에 닉슨이 엄청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미국의 금이 부족하니까 금을 더 이상 달러로 바꿔줄 수 없다 하는 결정을 내린, 그게 1971년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인류의 3대 발명품을 수레바퀴, FRB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미국의 달러가 세계의 기축 통화, 기준이 되는 가장 중심의 통화단 말이에요. 그죠? 중국이 지금 미국 위안화를 그렇게 만들라 해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도 돈 많이 찍어냅니다. 지금 트럼프가 엄청나게 찍어내서 미국도 인플레이션 델타인데, 그러나 미국 돈이 세계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는 영향이 훨씬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자율이 대단히 낮고 돈을 찍어내는데 이게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다가 어느 순간 디플레이션이 되면서 가장 약한 고리, 서민, 자영업자 이런 사람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순환된다고 보는 거죠.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1주차 1강에서는 그 돈은 빚이다 하는 이 EBS 다큐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그 시청 소감을 제 이메일로 적어서 보내시는 것이 과제입니다. 1주차 1강, 2강을 시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자본주의에 관한 또 미국 자본주의를 아주 비판한 재밌는 영화가 있습니다.
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뉴욕의 맨하탄의 금융회사를 모델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반드시 한번 꼭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대단히 집에만 틀어박혀서 또 이렇게 있지 말고 운동하고 영화 보고 독서하고 사색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2주차 2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1강에서는 반드시 EBS 다큐 프라임 또는 비지다